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주식은 계속 오르고 채권은 계속 내려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2년물의 경우 4%를 돌파를 하였으며 10년물의 경우도 4.5%, 20년, 30년 장기 채권의 경우도 5%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어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주가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 이번 영상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세 폭락 이후 증시가 반전을 하면서 대부분의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회사들의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보다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과 관세 협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회사들의 주식도 폭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면 채권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채권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중에 하기도 하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 벤센트 장관이나 트럼프의 경우 지금 단기 채권의 가격이 연방 기금 금리보다 낮은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만기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 추세에 대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 없다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4월에 본 것처럼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끼는 순간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 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무역 전쟁이 진정이 되더라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관세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이 지속이 되어버린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지 인하를 하는 게 맞는지 연준이랑 정부랑 의견이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항상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있어서는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항상 늦는다고 비판을 하면서 항상 증시나 경제에 있어서 방해만 되었다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였으며 지금 현 경제 상황, 증시 상황을 볼 때 주식은 계속 오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금리의 경우도 높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돈의 이자율보다 증시에 투자를 하면 얻는 수익률이 더 많아 돈의 쏠림은 채권에서 증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인하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연준에서 가장 초점을 두면서 보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바로 PCE, 개인 소비 지출을 중점으로 현 상황이 둔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PCE 지표가 4월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연준이 2%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개선은 미국 193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곧 반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히 관세로 인해 5월이나 6월에 인플레이션은 다소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대부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관세는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 관세는 4월 중순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고 관세 도입부터 기업의 대응까지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그 달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1기 때 관세를 인상했을 때에도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 인상의 형태로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얼마를 지불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최종 관세 수준과 미국 내의 기업들의 대응 방식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2.5% 이상이 나올 수가 있으며 연간 가격 상승도 3%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여 지금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2025년 최저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행위,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 그리고 감세 정책, 이러한 것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 금리 인하는 아직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기정사실화라고 말하기까지 하기도 하였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불확실성의 연속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그대로 유의할 것이며, 첫 번째 인하의 경우 9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인하는 12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의 경우 결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일축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되자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며 채권의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채권의 가격은 역대급으로 하락을 있는 중에 있으며 단기간 채권의 경우 4%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돈을 빌리는데 가치가 비싸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지금 증시는 계속 오르고 AI로 인한 상승, 관세 인하로 인한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모멘텀으로 적용하면서 값비싼 돈에 이자를 매겨서라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증시는 계속 오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해도 증시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높아도 불안하지 않으며 계속 증시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튀르키예 상황을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금리는 지금 46% 정도로 돈의 가치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이미 신용을 잃어버린 게 되어버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빨아들이기는커녕 증시, 기업들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으며 증시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리가 46%까지 올랐음에도 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다른 자산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증시나 모든 자산들이 급등을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어버리니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돈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 지금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나라로 주목을 받아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튀르키예에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우리나라 돈으로 9,2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맥도날드 빅맥 세트는 33,0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니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미 월급으로는 못 사는 일상이 찾아왔으며 튀르키예 2024년 평균 월급의 경우 80만 원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80만 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즉 임금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 현 경제 상황과 엇맞아 모두 안 좋은 실물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기는커녕 4% 이상을 계속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폴트가 오지 않고 경기 침체라고 표면적으로 지표로는 보여지지 않아 어떻게 보면 경제가 이미 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인하여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유로 목에 밧줄을 잡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가 되지 않는 국민들은 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아마 미국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높은 금리가 형성이 되더라도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돈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아 돈이 움직이는 것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채택을 받은 증시나 부동산이나 이런 곳으로 증시는 계속 오르며 부동산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산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소비라는 것이 결국 증시의 상승과 부동산의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는 계속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도 부유층의 소비로 인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증가는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좋다고 판단이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증시는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채권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도로마무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것일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서민들은 정말 못 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지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버블 경제가 형성이 되어 언제 한번 크게 데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튀르키의 이런 상황이 튀르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현 상황이 초입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죠. 소비는 0.6%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등 이러한 자산들이 오르게 되어버린다면 소비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또 이것 말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볼 때, 정부라는 것을 볼 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이 경제 성장률은 자영업을 하는 것,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수입을 해서 그 수입한 것을 가공 혹은 투자를 하면서 더 좋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소비를 하는지, 수출을 하는지가 경제 성장률을 대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입한 물건을 빼어버리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 되어버립니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면 소비를 하는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 돈을 벌고 또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투자의 경우도 투자를 그 기업에서 하게 되어버린다면, 그 기업에 하게 되어버린다면 투자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증시를 올리기만 해도,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기만 하여도 지표로만 보았을 경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소비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요도를 결정을 하게 되어버리는데, 이 소비에 있어서도 부유층이 대부분 50% 이상의 소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게 되어버린다면 소비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는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알아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소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들로부터 소비가 둔화가 되고 부유층까지 확산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경제가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민들의 실물 경제가 주식하고는 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미국의 경우도 지표는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양극화는 너무 심해졌으며 서민층들은 이미 못 살고 있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말이죠. 또 이러한 것도 미국의 경제, 기업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흐름은 전부 IT 쪽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경기가 예민한 기업들의 경우 주식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항공주, 화장품주, 리츠주 이러한 것들만 보아도 엄청난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 지표, 경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지금 현 경제 상황에 쌀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AI, 양자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반도체의 경우 이미 반토막을 넘어서 10분의 1 이렇게 된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금 경제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가는 증시의 흐름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의 경우도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전할 트리거가 지금은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증시 상승은 튼튼하게 상승하는 그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번 하락하는 분위기가 반전으로 이루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